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. 특히 어머님들, 특히 옛날 어머님들은 많이 사용하셨는데요. 내가 소금물을 연하게 희석시켜서 담가, 아니면 식초를 타서 연하게 항상 연하게 희석시켜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, 이 소금 안녕하세요, 조혜진입니다. 오늘은 질염이 생겼을 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및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질염이 생겼을 때 병원 바로 오는 게 제일 좋죠. 그런데 집에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만 질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방법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상 질 분비물은 한 1에서 4cc 정도 되고요.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꾸덕하게 나오기도 하고 묽게도 나오기도 하고 또 계란 흰자처럼 투명한 점액성 분비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냄새가 없고요. 보통 있어도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질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먼저 질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포인트, 첫 번째, 양은 어떤지, 색깔은 어떤지, 또 냄새가 심하진 않은지, 피가 섞여 나오진 않는지 이런 것 살펴보셔야 되고요. 또 가려운지는 않은지, 따갑거나 아프거나 성교통이 생기진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비릿하게 냄새가 나는데 하고 냄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. 또 하나, 이제 경구 피임약을 내가 시작하진 않았는지, 또 자궁 내 피임 장치 등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중요한 거, 성관계 후에 악화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셔야 되고요. 또 폐경기의 여성은 내가 폐경이 된 지 몇 년이 됐는지, 이런 갱년기 증상은 없는지 하는 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. 질염 여러 종류 있죠. 각각의 질염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크게는 일단 감염으로 인한 질염과 감염이 아닌 질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. 우리 감염으로 인한 질염은 흔하게 알 수 있는 세균성 질증, 일명 가드넬라로 대표되는 세균성 질염, 칸디다 질염, 또 여러 가지 성매개성 질환을 들 수 있고요. 또 감염으로 인하지 않은 질염에는 흔하게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물질을 인해서 생기는 접촉 피부염, 또 아토피나 알러지 피부염 들 수 있고요. 또 드물게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,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또 질염도 들 수 있고요. 또 무엇보다도 흔하게 발생하는 이 감염이 아닌 질염에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나타나는, 대부분은 폐경기 이후에 나타내는 위축성 질염을 들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질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른데요. 우리가 크게 잘 알려져 있는 세균성 질염, 또 칸디다 질염,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, 일단 그 세균성 질염은 냄새가 나요. 약간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하고 오징어 과자 같은 이런 비린내가 나는 게 특징이고요. 약간 노랗게 끈적거리는 분비물이 나오고, 가려운 건 심하지 않은데 약간 근질근질거린다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두 번째 칸디다 질염, 일명 곰팡이성 질염을 들 수 있는데, 이거는 일단 가려워요. 가렵고 따갑고 쓰리고 붓고 뭐가 아래가 퉁퉁 부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성관계를 하면은 피가 살짝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일단 좀 심해요. 내가 색깔도 되게 안 좋은 분비물이 막 나오고 막 자결감, 쓰리고 따갑고, 그런데 또 칸디다하고는 좀 분비물의 양상이 달라지고, 그래서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, 사실은 우리 성매개성 질환으로 인한 이런 질염이 모두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. 대표적으로 클라미디아 감염 같은 경우는 여성의 70-80%, 남성의 50%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증상이 또 없더라도 이런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병원에 반드시 와야 되는 첫 번째는, 내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, 이거는 냄새가 나던 양이 많든 가렵던 하여튼 병원에 빨리 달려오셔야 되고요. 또 아프지는 않은데 외음부가 이상하게 변해, 예를 들어서 궤양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다던가, 이런 모양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. 또 냄새가 나진 않는데 뭔가 묽은 냉이 굉장히 많이 날 때, 이럴 때도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전과 다른 뭔가 증상이 좀 새로 생겼다면 에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요.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
병원에 오면 제일 좋겠지만 못 오는 상황들이 있어요. 바빠서도 못 오고 휴일이니까 못 오고 이럴 때 뭘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만만한 거는 이제 좌욕이에요. 이 좌욕이라 그래서 뜨겁게 소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,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여성의 외음부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는 거죠. 하는 역할은 질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질내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좌욕하라고 했더니 막 몸에 댈 정도의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질 안까지 빡빡 씻어내거나 이러는 거 아니고요. 그냥 담그고 따뜻하게 좌욕을 하시는 거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지노베타딘 세정제를 이용하는 거예요. 참 이 지노베타딘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거 괜찮다고 얘기했다가는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지노베타딘 세정제를 내 체온 정도의 그런 따뜻한 물에 이렇게 희석시켜서 좌욕을 하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. 물론 응급시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너무 잦은 세정, 특히 지노베타딘을 이용한 잦은 세정은 오히려 질내 세균총을 무너뜨려 오히려 더 약한 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과용은 금물입니다. 이 지노베타딘이 색깔이 좀 뭐랄까 보라색, 빨간색 이런 붉은기가 도니까 선생님 이런 거 저 안 그래도 외음부 시커먼데 이거 하면은 착색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속옷에 좀 묻을 수 있는데요. 잘 지워져요. 그리고 이 지노베타딘 세정제 했다고 외음부가 검게 되거나 착색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안 되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제 몇 가지 있어요. 또 특히 이제 질정제 중에서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약국에서는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면은 응급시기에는 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칸디다 질염이나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외음부 너무 가려워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약국에서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 정도, 물론 아주 센 연고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약한 연고 정도는 처방 없이도 사실 수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, 너무 가려워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내 응급 시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. 특히 어머님들, 특히 옛날 어머님들은 많이 사용하셨는데요. 내가 소금물을 연하게 희석시켜서 담가 아니면 식초를 타서 연하게 항상 연하게 희석시켜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소금물이나 식초물을 이용하는 거는 질내 정상 세균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, 오히려 이런 거 아무것도 섞지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맹물로 따뜻하게 좌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특히 피해야 될 거, 내가 요즘 외음부가 좀 깨끗해야겠어 그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세척하시는 분들, 특히 뜨거운 샤워기로 막 세게 외음부를 닦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극은 간접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. 특히 향기 나는 제품들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여성들 경우에 이렇게 비릿하게 질염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좀 매스킹하는 목적으로 이너 퍼퓸을 막 뿌린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향기 나는 무슨 세정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닦는다든지, 특히 팬티 라이너를 가급적이면 내가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. 그리고 오히려 냄새가 나니까 아래를 더 둘둘 쌓아요. 안 입던 코르셋도 입고 팬티 라이너도 하고.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실 걸 권합니다. 아이들이 질염 생길 수 있습니다. 심지어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. 가끔 외래에서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스럽게 이제 여자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질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? 그 포인트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통풍, 환기, 건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래쪽을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유지시키는 거 중요한데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래 아예 파자마도 입지 마, 잠옷도 입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쫄딱 붙는 거,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 레깅스 너무 쫙 붙는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킹 같은 거,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고요. 헐렁헐렁하게 옷을 입히시는 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 빨래할 때, 특히 이제 속옷 빨래할 때 많이 헹궈서 남아있는 이 세제가 없도록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. 특히 여자아이들의 속옷, 팬티라든지 아니면 수영복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
가급적이면 섬유유연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뭔가 세제나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자아이들 수영복, 특히 젖은 수영복 오래 입고 물놀이 할 때 있는데요. 이 젖은 수영복을 오래 입히는 것도 외음부가 촉촉할 수 있어서 질염을 잘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너무 젖은 수영복 입고 오래 물놀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외음부의 관리입니다. 그래서 외음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. 여자아이들은 요도와 질 사이가 굉장히 가깝죠. 그래서 소변 보다가 이게 역류돼 가지고 질까지 좋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소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소변 보게 해라 라고 하는데, 여자아이들 아무래도 특히 어른 변기 쓰는 경우에는 변기가 크니까 간신히 올라가서 두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소변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보조 시트 있잖아요. 변기 시트, 변기 보조 변기를 이용해서 어른 시트에 작은 변기를 앉혀서 이렇게 좀 다리를 벌리고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, 또 요즘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국 논문에는 아예 변기를 거꾸로 앉혀라, 그러니까 앞으로 앉는 게 아니라 변기를 뒤로 바라보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방법도 권고하고 있는데, 요즘에는 아이들 왜 배변 훈련할 때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앉는 의자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자아이들 소변 볼 때 다리를 벌리고 앉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 여자아이들도 좌욕할 수 있어요. 근데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있으라 그러면 어린아이들 아무래도 힘들겠죠.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욕을 시켜라 라고 해요. 그렇다고 막 안에다가 아이들 재밌게 뭐 버블 뭐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래서 입욕제라든가 아니면은 거품 목욕제 같은 거 피하시고요. 그냥 따뜻한 정도의 물에 한 10분 15분 안에서 좀 목욕을 하도록 해라.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샤워할 때는 외음부를 제외한 나머지만 비누질을 해라 라고 해요. 그래서 외음부까지 꼼꼼하게 닦인다는 생각으로 막 비누칠 하시는데, 여성의 외음부는 가급적 비누를 안 닦게 하고 나머지만 비누를 써라. 그리고 목욕을 한 다음에는 잘 건조시켜야겠죠. 그래서 젖은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건으로 잘 말리고,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약한 바람으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솔솔솔솔 바람을 해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여자아이들의 질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여자아이들 중요한 게 이제 배뇨 습관이라고 얘기했는데, 뭐든지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,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소변 보고 닦을 때, 뭐 대변 보고 닦을 때 이렇게 하는데, 이제 소변 보고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하면은 아무래도 질로 가겠죠. 그래서 소변 보고 닦을 때는 질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잘 맞추고, 또 대변 보고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,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맞춰서 아이들의 어떤 배변 훈련할 때, 특히 어머님께서 5세 미만 여자아이들은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. 소변은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, 또 뒤처리는 어떤지, 특히 대변을 보고 날 때 어떤지. 가끔 나는 자립심 있게 키워 그러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 있는데요. 어떻게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닦는지는 5세 미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드물게는 여자아이들 이제 요충 같은 기생충 있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유독 많이 가려워한다면, 또 갑자기 증상이 생긴다면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도 안 되면 병원에 데려오셔서 이런 요충 감염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꼭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 가려운 질염을 방치하게 되면 자꾸 긁어요. 자꾸 긁어서 이제 너무 어린 시기에 이제 자위라는 거를 알게 되고, 그래서 계속 아기가 이제 골방에 갇혀가지고 뭔가 자꾸 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자위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린 시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배변 습관, 간지러운 질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통풍, 환기, 건조입니다. 그래서 아래가 좀 헐렁헐렁하게 통풍,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. 그 첫 번째로 너무 꽉 끼는 의복 착용 피하시고요. 레깅스, 팬티 스타킹 요거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쩔 수 없어서 스타킹 착용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밴드 스타킹 추천드리고요. 또 집에서만큼은 헐렁헐렁한 의복 착용, 또 팬티도 꽉 끼는 거 말고 좀 헐렁헐렁한 거 입으실 걸 권해요. 그리고 여성들 자꾸 질염 생겨서 분비물 나니까 이 팬티 라이너 착용 많이 하시는데 안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.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, 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거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교체하는 거, 우리 생리학 많은 날 뭐 한두 시간, 두세 시간마다 교체하듯이 팬티 라이너도 자주 교체하시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 내가 뭔가 좀 청결하게 하겠다고 자주 세정하는 거, 특히 향기 나는 것들로 자주 세정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. 잦은 세정 자체가 금물이고요.
또한 냄새 나는 거 가리려고 이너 퍼퓸이나 이 향기 나는 거 많이 쓰는 것들, 이런 것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설탕, 특히 달달한 음식 섭취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. 특히 칸디다 질염 너무너무 잘 생기시는 경우 이 단 음식 섭취랑 연관이 되는데요. 실제로 저희 병원에 선생님 질염이 너무 자주 생겨요 하시는 젊은 분들 혈액 검사하면은 혈당 수치 상승돼 있고 또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까지 상승돼 있어서 전당뇨나 당뇨를 진단하는 경우 은근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질염, 특히 칸디다 질염 잘 생기시는 분들은 달달한 음식 좀 섭취 줄이고, 너무 잘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내가 혈당에는 문제가 없는지, 혹시 전당뇨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이 경구피임약 질염 발생과 연관됩니다. 내가 경구피임약을 선택하고 나서 자꾸 질염이 많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구피임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이 중에서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적은 경구피임약을 선택하시면 질염이 좀 덜 생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선택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. 증상이 계속 생긴다면 일단 병원 가셔야겠죠. 그쵸? 병원 가셔야 되는데 병원 가면 꼭 다 약만 먹는 거 아닙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병원에 있는 뭐 플라즈마 치료라든가 아니면 질 레이저 치료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고 또 예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고 또 어떤 바른 처치가 있는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